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철학 탐구.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평생을 보장해줄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쳇바퀴 위에서 더 빨리 달리는 법만 배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와 가난의 경계선에서 평생을 고민했던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명은 높은 학벌을 가졌으나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아온 가난한 아버지입니다. 다른 한 명은 정규 교육은 짧았으나 세상의 흐름을 읽어낸 부자 아버지입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말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돈이 없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가르쳤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자 삶을 대하는 태도의 결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월급이라는 마약은 우리의 야성을 잠재우고 순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그 숫자가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아버지가 갇혀 있었던 두려움의 감옥입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재테크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나의 노동력을 시간과 맞바꾸는 삶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입니다. 사람들은 자산과 부채를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산이라고 믿으며 평생 대출금을 갚아나갑니다. 부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정의 앞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많은 것들이 부채로 변합니다. 자동차와 최신 가전제품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자신의 내실을 기르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금융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잡한 미적분과 역사는 가르치지만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원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배에 오르는 격입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한 길만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실패는 패배자의 낙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는 실패가 성공의 과정 중 일부임을 강조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금융지능이란 결국 감정을 통제하고 숫자의 이면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탐욕과 두려움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감정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탐욕이 고개를 듭니다. 돈이 없으면 굶주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를 늘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주의 경주라는 굴레입니다. 우리는 이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려올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뛰고 있으니 나도 뛰어야 한다는 안도감에 취해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배우기 위해 일하라는 말은 혁명적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나에게 어떤 지식과 경험을 주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기술적인 숙련도를 넘어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케팅과 회계 그리고 법률과 협상의 기술이 모여 부의 토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물건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의 불안은 갈수록 깊어만 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유의 크기에만 집중하고 존재의 깊이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의 가르침은 결코 물질적인 탐욕을 부추기는 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라는 철학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사유할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부채입니까?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출근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성을 쌓기 위해 벽돌을 한 장 올렸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기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그 틈새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음을 바쳐 얻은 월급 봉투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미덕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그물을 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그물을 짜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라는 가장 귀중한 자산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가난한 아버지는 당신 안의 두려움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부자 아버지는 당신 안의 가능성일지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깊은 밤 창밖에 소음이 잦아들 때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익숙한 구속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부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그 걸음이 비록 느리고 서툴지라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겠습니까? 당신의 손에 쥐어진 열쇠는 이미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문손잡이를 돌릴 차례입니다. 그 너머에 당신이 꿈꾸던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 동기가 명확할 때 비로소 부의 문이 열립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를 잘 다루는 장인이 되어 당신의 인생이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아버지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철학적 기초 위에 구체적인 실행의 가치를 어떻게 쌓아 올릴지 함께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